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의뢰하고 싶은데 어느 곳에 의뢰해야 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봐도 정말 많은 광고가 쏟아지고 있고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죠. 이렇게 많은 사무실들이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한다고 광고를 하는데 이 중 과연 어느 곳에 의뢰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고 또 안전하게 면책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느 사무실을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참고해서 대리인 선정 잘 하시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까지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리인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리인인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직접 이 사건을 담당해서 마무리까지 관리를 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하는 사무실 중에서 실제로 법무사나 변호사가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담당을 해서 처리까지 해주는 사무실들이 많지 않아요. 광고 보면 전부 다 법무사가 다 처리해 줍니다. 변호사가 처리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전화해 보거나 상담 예약하고 가보면 직원이 상담해 주고 사건 처리하는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다른 곳에 의뢰했다가 문제가 돼서 저에게 재의뢰를 했던 여러 명의 고객들에게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예요. 심한 곳은 개인회생 하는 내내 그 대리인과는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연락조차 한 번 한 적 없고 심하게는 그 대리인 전화번호는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건을 처리한다는 법무사,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즉 직원이 모든 사건을 맡아서 처리할 경우에는 그 담당 직원이 중간에 퇴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건은 다른 직원이 또 이어받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사건의 연결성이 단절되기 때문에 사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담당 직원이 빠져버리면서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기각이 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리인을 선정할 때는 처음 상담부터 그 대리인이 직접 상담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의뢰하시는 게 좋고요. 개인회생 면책 때까지 대리인과 연락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과 연락되는 게 아닌 법무사 또는 변호사, 대리인과 연락이 잘 되는지 그리고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중요 내용을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할 부분은 수수료 대출을 알선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은데요. 지금도 대출을 받아서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곳들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대출을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대출을 받아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그 대출금뿐만 아니라 대출금의 이자를 따로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변제금대로 또 납부하면서 그 수수료 대출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따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대출을 발생시켜서 수수료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잘 나온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개인회생이 기각되든지 폐지가 나게 되면 이때는 기존 대출금에 더해서 수수료 대출금까지 추가로 채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대출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하는 곳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겠네요.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면책 결정을 받는 시점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무실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고 나면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가결정이 나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마무리가 된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고객과는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부분, 면책까지는 고객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면책이 나야 마무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대리인과 반드시 연락이 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기간이 3년 또는 5년으로 상당히 장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잘 납부하고 조건부인가 서류의 경우에도 제출을 잘 해왔다면 특별히 문제될 건 없지만 이 기간 동안 변제금을 제대로 못 낼 수도 있겠죠. 미납을 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미납을 일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폐지 예정 통지를 받을 수도 있고 폐지 결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폐지 예정 통지나 폐지 결정문은 전부 대리인에게 송달이 됩니다. 따라서 대리인과 연락이 되어야만 이러한 폐지 예정 통지나 폐지 결정을 안내를 받고 이에 대해서 항고 절차를 진행한다든지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리인과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이러한 통지를 받지 못하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폐지 결정이 나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인가 결정까지가 아니라 면책 결정까지 이 대리인이 사건을 담당해서 관리를 해주는지 꼭 따져보고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대리인 선정에 있어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대리인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